자, 2025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는데요. 금융시장에서 아주 뭐랄까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내년의 핵심 투자 테마 중 하나로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냐면요. 아시겠지만 2025년이 비트코인에게는 정말 혹독한 한 해였거든요.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네,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체감 온도랑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제일 실적이 좋았던 상품,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적표를 꺼내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락록은 보기 좋게 하락하고 있는 자산을 굳이 콕 집어서 내년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걸 단순히 자기 상품 홍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고 심지어 좀 기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오늘 저희는 왜 블랙록이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는지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금융시장에서 갖는 힘, 그 무게감부터 좀 짚어주시죠. 블랙록을 그냥 큰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 의미를 좀 놓치기 쉽습니다. 이들이 굴리는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10조 달러요? 네, 이게 웬만한 강대국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이에요. 돈의 성격이요? 네, 이 돈은 대부분 각국의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같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거대한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굴리는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둥 같은 기관들의 자금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 전체의 방향을 그냥 결정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매년 발표하는 핵심 투자 테마는 단순한 추천 목록이 아니에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신호탄 같은 거군요. 이쪽으로 오라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쪽을 주시할 테니 당신들의 그 거대한 자금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과거에 특정 테마를 지정하면 그 분야로 엄청난 기관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번 신호의 도구로 사용한 비트코인 ETF, IBIT는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비트코인 ETF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아는데요. IBIT는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약자고요. 블랙록이 출시한 현물 비트코인 ETF입니다. 여기서 현물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현물이요? 네. 과거에 논의되던 선물 ETF는 그냥 비트코인 가격 지수만 따라가는 파생 상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물 ETF는 만약 당신께서 IBIT 1주를 매수하면 블랙록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해서 안전한 디지털 금고에 보관해야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IBIT로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숫자 논의는 아니라 네. 시장에서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수요가 발생한다는 뜻이군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선물 ETF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 거죠. 게다가 블랙록이라는 금융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고 관리해준다는 그 상징성. 이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2025년 시장 상황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3년 만에 연간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힘든 한 해였어요.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이런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던 시기였죠. 상식적으로 이런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 줄이려고 팔거나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안 사거나. 네, 그게 일반적인 투자 심리니까요. 그런데 IBIT의 자금 흐름은 그 상식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이 오히려 순수하게 유입됐습니다.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250억 달러나 더 많았다는 거죠. 바로 이 250억 달러라는 숫자가 이번 블랙록 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25년 미국 전체 ETF 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 상품 중에서 순유입액 기준으로 6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잠깐만요. ETF 시장 전체에서 6위라고요? 네,
그건 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모두가 아는 그런 초대형 우량주 ETF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심지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이 현상을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자금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자금이었다면요. 가격 떨어질 때 오히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겠죠. 그럼요. 이런 데이터 흐름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 봐야 할까요?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모으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는요? 합리적인 추론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의 단기 등락에 연연하지 않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진 거대한 자금이 꾸준히 IBT를 사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긴 호흡을 가진 자금. 네. 그리고 그런 성격의 자금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몫이죠. 그들은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아니라 5년, 10년 뒤의 가치를 보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조용히 편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가 더 깊어집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2025년의 성과가 훨씬 좋았던 다른 ETF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인공지능이나 헬스케어 관련 ETF처럼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봐도 IBT는 특별히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현물 ETF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다들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상태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중인 IBT를 2025년에 얼굴로 삼았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이번 결정은 IBT를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라는 식의 단기적인 상품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메시지,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월가의 변방에 있는 변동성 투기 자산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선언이라고요? 그건 좀 과감한 해석 아닐까요? 단순한 테마 선정일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록이 이번 발표 자료에서 사용한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이 핵심 투자 테마를 3가지 제시했는데요. IBT를 나머지 2 테마인 현금성 자산과 우량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핵심 자산들과 나란히 배치했어요. 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치가 핵심이군요. 예전처럼 뭐 대체 자산이나 기타 자산 같은 별도 카테고리에 넣은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심장부를 이루는 현금, 주식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자산 배분, 즉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사고 파는 트레이딩 대상이 아니라 마치 금처럼 전체 자산의 일부로서 장기 보유해야 할 대상으로 그 위상을 완전히 재정의한 거죠. 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바로 앞서 말한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된 현상을 딱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보아라,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비트코인을 이렇게 다루기 시작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블랙록이 콕 집었으니까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겠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해석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신호를 단기 매매의 타이밍 신호로 해석한다면 블랙록이 던진 메시지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록의 메시지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당신의 프레임 자체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상품에서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거군요. 네, 언제 살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1% 혹은 5%를 할당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렇게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가진 고유의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위험자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그 살인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하루에로 수십 %씩 오르내릴 수 있는 자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한 각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나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도 항상 존재하고요. 결국 기관이 사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맹신에 가깝습니다. 기관들도 투자에 실패할 수 있고 그들은 개인보다 손실을 감당할 능력도 훨씬 크니까요. 중요한 건 리스크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이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 자산을 어떻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포문을 열었으니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냥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시장은 일종의 군집 행동 경향이 강하거든요. 특히 블랙록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고객 자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비슷한 상품을 내놓거나 유사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기관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각국의 국민연금 같은 곳들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연기금이나 대형 보험사 같은 기관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요? 물론 당장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으로 담진 않겠죠.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전체 자산의 0.1% 같은 아주 소액이라도 투자를 집행하면서 경험을 쌓으려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수요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뀐다. 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와 일부 헤지 펀드가 주요 수요층이었다면 이제는 금융시장의 가장 큰 자금력을 가진 주류 기관들이 거대한 잠재적 수요층으로 부상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블랙록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오히려 모두가 비관적이었던 하락장이었기에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저 인기 있는 상품의 숟가락 얹는구나 정도로 치부됐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움츠러들 때 우리는 다르게 본다고 말했기 때문에 시장에 훨씬 강력한 신호를 준 거죠. 핵심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네, 대체자산위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변두리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요. 이제는 현금, 주식, 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본 자산 또는 핵심 자산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질문 역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오를까 내릴까를 물었다면 이제는 블랙록이 제시한 관점처럼 장기적인 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